일단 우리가 먼저 할 때는 용지부터 설정을 하지만 오늘은 용지 설정하는 걸 조금 생략할게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적을 부분이 커서가 깜빡이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글씨를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길이 보존할 새, 그 다음에 우리 기상일세 이 세 줄만 좀 적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블록을 지정을 해서 선택을 할 텐데요. 일단 마우스를 문자 앞에 여기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주시는 동작, 이거를 드래그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줄일 때 우리가 잘 선택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긴 줄을 선택하실 때는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I자 모양 나올 때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보면요, 자, I자 모양 잘 보세요. 화살표의 커서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클릭하시면 이 한 줄이 선택이 됩니다. 자, 다시 I자 모양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단어 단위로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길게 이렇게 쭉 끌어서 영역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한 줄을 다 선택하고 싶은 경우라면 I자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올 때 클릭. 되셨어요? 이 상태로 우리가 복사를 할 건데요. 단축키는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는 복사하기 이걸 누르셔도 되지만 우리가 단축키를 한번 익혀볼게요. 왜냐면 한글에서만이 아니라 엑셀에서든 파워포인트에서든 복사하기 단축키는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C를 누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 블록 지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복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상일세까지 다 적으셨다면 이 뒤에서 엔터를 치시면 이 밑으로 커서가 내려왔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아까 복사한 걸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붙이기를 누르셔도 되긴 하지만 단축키를 한번 익혀볼게요. 컨트롤 V. 그러면 아까 전에 복사했었던 후렴구를 그대로 붙여주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복사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클립보드라는 임시 기억 장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컨트롤 V를 누르시면요. 아까 전에 복사했던 게 그대로 붙여질 거예요. 자, 한 번 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복사한 게 있으므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애국가를 금방 만들 수가 있죠.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장하는 것도 제가 단축키를 일단 알려는 드릴 텐데요.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중간중간 문서 작성하실 때 저장해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이란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저장을 한번 한 상태에선 자동 저장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중간중간에 내가 문서 만들 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럴 땐 저장할 때 간단하게는 요 버튼, 이게 저장하기를 뜻하는 버튼이고요. 아니면 파일에 저장하기도 괜찮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S예요. S가 세이브의 약자. 그래서 중간중간 내가 저장할 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두시면은 쉽게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S도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저장하기가 컨트롤 S라서 외워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름을 애국가로 이름 주도록 하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새 창을 하나 열어볼 건데요. 새로 창을 열 때는 여기 종이 접힌 모양 있죠? 요게 세부 문서예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새로 문서가 하나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서부터 다짐합니다까지 적어볼게요. 영광 을인데 를로 적혀 있네요. 자,
이렇게 내용 적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밑에 있는 문장처럼 만들 거예요. 뭐가 바뀌어 있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여기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라는 이 부분이 원래는 뒤에 있는 건데 앞에 적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하시면 범위를 잡았던 부분이 잘려져서 클립보드라는 임시기억 장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요 뒤에다가 커서를 다시 놓으시고 이 상태로 다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아까 전에 잘라낸 것을 다시 붙여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 기능도 한번 확인을 해보았어요. 복사랑 이동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이렇게 만드셨다면 저장을 한번 해보죠. 자, 어렵지 않으니까 저는 저장 이름을 이동하기로 줬는데 이게 원래는 이름이 따로 있었죠. 예, 간단하게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만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자, 새 창 열겠습니다. 이번엔 한 장 넘겨보시면 글자 모양이라는 이 페이지 있을 거예요. 자연산 약초 적혀 있는 페이지인데요. 요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자연산 약초. 여기 1, 2, 3, 4 동그라미 1, 2, 3, 4 적혀 있는 거는요. 적으시라는 게 아니라 밑에 요거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1, 2, 3, 4는 적지 마세요. 일단은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하실 글자를 블록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산 약초 부분을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해주세요. 이 글자를 수정을 하실 건데 글자 모양은 HY 헤드라인 M 기준 크기 20, 장평을 200으로 자가는 -5로 글자 색은 보라색, 음영색은 노란색, 테두리 배경에서는 테두리 종류 실성, 굵기, 색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생각이에요. 자, 글자 모양은 어디 있냐면 서식에 보시면 글자 모양이 있어요. 서식에 글자 모양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여기 위쪽에 서식 옆에 세모를 눌러서 글자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자 모양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글꼴이라는 거는 글자의 모양인데요. 여기를 HY 헤드라인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요 세모를 눌러서 일일이 찾아도 되겠지만 글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HY 적어보시면 HY에 관련된 글자들이 나와요. 아니면 아예 HY 헤드라인 이렇게 적어서 고르셔도 됩니다. 자, 글꼴을 HY 헤드라인 M체로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기준 크기라는 게 바로 글자 크기예요. 기본적으로는 10포인트로 맞춰져 있지만 이 부분은 제목이기 때문에 20포인트를 줄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기준 크기를 20으로 맞춰주시면 글자의 크기가 이 미리 보기 창의 글자의 크기가 20만큼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평을 설정을 할 건데요.
장평이라는 건 글자 높이에 대한 너비 비율을 장평이라고 해요. 바로 이 부분에 장평이 있죠. 글자의 높이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너비를 100으로 한다면 가로 세로가 1대1 사이즈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만약 장평이 200인 경우는 글자의 높이에 비해서 너비가 2배로 넓은 그런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장평을 설정하니까 글자가 이렇게 넓어진 거 확인되시죠? 자, 장평을 일단 200으로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간이라는 건 글자 간의 간격을 뜻해요. 이 한이라는 글자랑 글이라는 글자 사이 간격이 지금은 0%로 돼 있어요. 이 자간을 여기서처럼 -5를 주면은 글자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글자 간의 간격을 높게 하려면 플러스 값으로 주시면 되는 거고요. 낮게 설정하실 땐 마이너스 값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 색깔을 보라색으로 하랬으니까 이쪽에 있는 글자 색을 눌러서 보라 색깔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글자 색깔이 보라 색깔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음영색이라는 건 글자 배경색을 뜻하는데 이 배경 색깔은 노란색으로 정하니까 글자의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세팅을 해보시고요. 잘 되시거든 테두리 배경 쪽 마저 세팅할게요.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얘는요, 진하게 하는 거. 글자가 좀 더 진해지거나 얇아지는 역할을 합니다. 누르면 진해지고 다시 누르면 얇아져요. 얘는 딱 봐도 가짜가 기울어져 있죠? 기울임. 다시 누르면 풀려져요. 자, 요거는 밑줄이라고 해요. 누르면 밑줄이 그어지고 다시 누르면 밑줄이 풀려요. 자, 얘는 중간에 그어지는 취소선. 가끔 이제 가격이 원래 뭐 100만원짜리 뭐 50만원에 판다 이럴 때 중간에 찍 긋잖아요. 그런 취소선. 요거는 외곽선인데 글자의 안쪽을 채우지 않고 바깥쪽에만 선이 들어가게 하는 외곽선. 다시 누르면 풀려지니까 한 번씩 누르고 넘어가려고요. 그 옆에는 그림자. 글자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죠. 그 다음 얘는 양각이라고 하는데 글자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글자입니다. 근데 크게는 눈에 안 띈다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약간 차이는 있어요. 자, 얘는 음각이라 해서 안으로 파여진 것처럼 보이는 글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위첨자, 얘는 아래첨자라고 하는데 첨자 문자는 원래 글자, 정각 문자의 4분의 1 크기로 되어 있는 게 첨자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곱 센티미터 이런 거 할 때 이자가 작게 적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첨자를 만들지 일반적으로 쓰진 않을 거예요. 자, 한 번씩 눌러서 확인해 보셨다면 요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여러 가지 설정을 해놨잖아요. 이거를 다시 보통으로 바꿔줄 때 누르는 게 보통 모양이라고 해요. 자, 속성에 대한 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 눌려있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은 여기 설정했던 속성들은 다 풀릴 겁니다. 자, 지금 아직 덜 설정한 상태고요. 우리 이제 테두리 배경 탭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테두리 배경 탭을 눌러보시면 테두리랑 배경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테두리 종류가 선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요 첫 번째 있는 실선을 골라주세요. 그 다음 굵기는 0.1로 그대로 할 거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고른 다음에 여기 얘는 뭐냐면 선을 그을 때 위쪽만 긋겠다, 아래쪽만 긋겠다, 왼쪽만 긋겠다, 오른쪽만 긋겠다고 얘가 전체를 긋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하겠다, 위아래 왼쪽 오른쪽 모두 다 선을 긋겠다. 요거 한 번만 눌러주시고 다 되셨으면 설정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자연산 약초가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자, 요거 설정해 보신 분은 이번엔 2번하고 3번하고 4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은 좀 간략하게 우리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익모초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익모초 앞에 세모 요거 화살표 나올 때 클릭하시면 돼요. 자, 글꼴은 맑은 고딕. 그러면은 아까 전처럼 서식의 글자 모양을 들어가도 되지만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서식 도구 모음을 쓰셔도 돼요.
자, 여기 함초록 바탕이라고 보이는 게 글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미음, 그러면 여기 맑은 고딕 뜨죠? 이렇게 누르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글자 크기는 요 글꼴 옆에 보시면 글자 크기가 있어요. 얘를 여기 눌러서 13을 고르시거나 직접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게 진하게예요. 그럼 요거 누르시면은 진하게 설정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 쪽 옆으로 가보시면은 가짜 모양 요거 보이죠? 얘가 이제 글자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빨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쉽게 서식을 설정해 주실 수 있는 글꼴 서식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번 여기 서식의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설정을 할 필요 없이 간단한 서식은 여기 서식 도구 상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인 이 민들레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아까와 같아요. 이 위쪽에 클릭해서 기억. 그러면 궁서체. 그 다음 그 옆에 글자 크기를 13. 그 다음 기울임. 그 다음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면 굉장히 쉽죠. 물론 이렇게 복잡한 서식은 여기 서식 도구 상자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내가 설정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진하게만 준다든지 그런 거 할 때마다 서식에 글자 모양 들어가기 힘들다 보니까 꺼내놓은 상자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복잡한 서식은 아까처럼 서식의 글자 모양에 가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까마중도 한번 보면은 선택을 하고 얘는 지금 보면은 서식의 글자 모양에서 기본에서 설정해 볼까요? 글꼴은 한컴 소망 M. 그럼 글꼴 부분에 한컴 그럼 소망 M 보이죠? 한컴 소망 M. 글자 크기는 13포인트. 그 다음 자간이에요. 자가가 아니라 오타가 좀 있네요. 자간 여기 얘를 -5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글자 색을 초록색을 주랍니다. 눌러서 초록색을 고르시고 설정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꾸는 부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파일에 저장하기. 자연산학초 이 이름 그대로 본인 폴더 맞는지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끝. 간단하죠? 자,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체질별 특징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여기는 글꼴을 HY 헤드라인 M에 글자 크기를 25를 줄 겁니다. 그럼 요 위에서 클릭하시고 HY 적으면 HY 헤드라인을 찾기가 쉽죠. 자,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글자 크기를 25를 줄 거니까 요 옆에 글자 크기를 25로 설정하시고 엔터. 자, 두 번째 요 태양인이라고 되어 있는 요 문단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는요 글꼴을 맑은 고딕. 그럼 여기서 미음 맑은 고딕 쉽게 찾아지죠? 글자 크기 12포인트.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소양인에 해당하는 2번을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이쪽이 휴먼 모음 T. 휴먼 모음 T.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그 다음 밑줄.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태음인에 해당하는 4번. 범위를 잡고 글꼴은 함초롱 도둠. 그러면 함초롱 도둠. 그 다음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함초롬 도둠이네요. 글자 색깔은 보라색. 그 다음에 5번인데요. 5번 소음인을 범위를 잡아요. 자, 소음인의 범위를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글꼴은 굴림.
굴림, 글자 크기 13포인트, 글자 색깔을 초록색.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바꿔보세요. 다 되신 분은 파일의 저장 또는 이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체질별 특징이란 이름으로 본인 폴더에 저장해 두세요. 새 창을 열고 여기다가 이제 금연하면 좋은 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특징이요. 우리가 이렇게 1 적고 점 찍었잖아요. 그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2번이 자동으로 생겨요.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 서식에 글머리가 자동으로 문단 번호를 얘가 체크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냥 이대로 적을게요. 자, 일단 저는 금연하면 좋은 점 요거 고치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아직 혹시 잘 못하신 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연하면 좋은 점 선택을 하시고 글꼴을 고칠 때는 요 글꼴 부분을 클릭하신 후 지금 여기는 둥근 헤드라인 돼 있죠. 그럼 둥근 이렇게 적어보면은 둥근이란 글자 들어간 게 나와요. 휴먼 둥근 헤드라인을 누를게요. 그 다음 크기가 그 옆에 있죠. 크기를 30 적고 엔터. 글자 색깔을 옆에서 파란색을 골라주시면 첫 번째 거 완성. 자, 두 번째는 1번, 2번을 같이 잡으래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두 칸을 끌어서 잡으시면은 두 칸이 잡혔죠. 여기는 한 칸 박앤세일 M을 줄였으므로 이 위에다가 박앤 이렇게 적으면 한 칸 박앤세일 M 보이죠? 그 다음 크기는 20포인트 20 글자 색은 빨간색. 그 다음 3번 3, 4번을 범위를 같이 잡아서 이번엔 한 컴 소망이니까 소망 한 컴 소망 M자 그리고 크기 이 크기 아닌 크기예요. 크기 15 글자 색을 보라색으로 줄였으므로 보라. 그 다음 테두리 배경을 주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식의 글자 모양 아까 들어가서 확인했었죠? 여기서 테두리 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이 테두리 배경을 실선으로 그 다음에 색깔은 빨강으로 줄였으므로 빨강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은 면색에서 노랑을 체크하시면 배경이 면색이 노랑이 되고요. 여기 빨간색을 우리가 골랐음에도 이 부분에 빨간색 테두리가 안 생겨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 모든 테두리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테두리 이렇게 눌러 놓은 채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생겼어요. 자, 5번, 6번 이렇게 범위 잡아서 여기는 휴먼 모음 T. 그럼 여기서 휴먼 모음 T. 그 다음에 크기는 16포인트. 그럼 여기다 16 기울임. 그 다음 글자 색은 탁한 황갈색을 고르랬는데 여기 탁한 황갈색 있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7, 8번 범위 잡고 얘는 휴먼 엑스포 휴먼 엑스포 여기 있죠? 엑스포 크기는 16포인트 그 다음 이중 밑줄은 요 밑줄 밑에 여기 세모 누르셔도 돼요. 세모를 눌러서 이중 밑줄을 고르면 됩니다. 간단하죠? 글자 색은 파랑. 자, 그 다음에 9번, 10번을 범위를 잡아서
여기는 옥수수. 그 다음 크기는 16포인트. 글자색을 빨강. 근데 여기 음영색을 넣어야 되는데 여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역시 서식의 글자 모양. 그래서 기본에 보시면 음영색 있었죠? 이 음영색은 글자 배경색이에요. 노란색 고르고 설정 끝.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됐었던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저장을 하고요. 자, 저장. 이름은 금연하면 좋은 점 이대로 저장할 거니까 저장 위치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러고 우리가 요거 장명체 적을 때 장명체까지 적고 바로 그냥 한자키 아니면 F9번도 됩니다. 어쨌든 요 장명체 나왔죠? 이거를 한글 뒤에 한자로 적히게 할 거니까 한글 괄호하고 한자를 고르시고 바꾸게 하시면 이렇게 한자로 바꿔서 적을 수 있어요. 는요, 이쪽에 있는 쇠비름이라는 글자의 쇠자, 즉 이 첫 글자를 커다랗게 바꿔볼 거예요.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기능인데 여기 서식의 요 삼각형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서식의 문단 첫 글자 장식. 여기서 일단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 요 쇠비름이라는 글자, 즉 이 쇠비름에 해당하는 글자의 첫 글자를 바꾸고 싶다면 이 해당 문단에 커서가 있어야 돼요. 혹시 이 밑에 커서가 있었다면은 이 밑에 있는 전자가 커지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쇠비름이 적혀있는 이 문단의 첫 글자를 크게 할 거기 때문에 해당 문단의 커서를 찍어주세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똑같이 들어갈게요.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세 번째 부분에 있어요. 자, 이 글자는 세 줄에 걸쳐 있죠. 첫 번째 거는 첫 글자 장식을 없앨 때 이용하는 거고요. 이건 두 줄에 걸쳐, 얘는 세 줄에 걸쳐, 얘는 여백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세 줄에 걸쳐를 골라주시고요. 글꼴은 지금 여기는 뭐를 해라라고 명시를 해놓진 않았는데 저희 그냥 큰 글꼴 휴먼 등분 헤드라인으로 바꿔볼게요. 선 종류는 지금 모양이 실선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선 색깔은 빨간색으로 면 색깔은 노란색으로 돼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쇠자가 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식의 문단 첫 글자에선 이렇게 설정했어요. 자, 파일에 저장하기 또는 여기 있는 요 디스켓 모양을 누르시면 돼요. 저장 위치는 제 이름에 한글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저장을 할 거고 파일 이름은 쇠비름이라고 줘볼까요? 쇠비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저장이 됐겠죠. 아까 요 장명체의 경우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름을 적어 볼게요. 자, 이 이름은 한자 단어로 등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겠죠? 네,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가. 자,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한자 단어 등록으로 바꿔놓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글자를 꺼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제 글자, 제 이름은 한자를 누른다고 해서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단어로 등록되어 있는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럴 경우에 여기 보시면 플러스가 있어요. 이거는 추가. 한자 단어를 등록하는 버튼이에요. 자, 한글 정자만 더 적을게요. 이 글자를 한자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자로 눌러주시고 이자 바꾸기, 숫자 바꾸기, 뭐 정자 바꾸기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닫기 누르고 다시 한번 한자로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바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장명체가 아까 안 적히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글자를 내가 만들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단어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단 첫 글자를 잘못 넣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쇠자 요 쇠비름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전세계 쪽에다가 넣었어요. 그럼 얘를 지우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자, 문단 첫 글자를 만약 지우고자 할 때는 그냥 딜리트를 누른다고 지운다는 게 아니고요. 커서를 해당 문단에다 찍고요.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 그 중에 모양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요걸 누르고 설정하시면 아까 전에 설정했었던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도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좀 유용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시 저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는 우리 고친 걸 저장을 했고 지금은 다시 이 부분에 문단에 없는 상태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아마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상태가 원래 원본의 글자를 수정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미 원본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별다른 내용은 뜨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까만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 쇠비름이라고 만들었었던 우리 그 파일이 있었죠? 그 파일에 덮어쓰기가 돼서 저장이 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본도 필요하고 수정본도 필요한 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따로 저장했었던 거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새 창 하나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페이지에 적혀있는 교육 수강생 모집을 작성을 해주세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건 제목이죠. 교육 수강생 모집은 아무래도 글씨 조금 크게 해볼까요? 자, 여기 글자 크기는 한 15포인트 정도 하고요. 글씨는 그래서 좀 두꺼운 글씨체 정도로 해놓죠. 한 컵 윤체를 저는 고를게요. 꼭 윤체를 하셔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글씨체 이용하세요. 근데 요 교육 수강생 모집을 내가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딱 봐도 가운데로 정렬이 돼 있는 애가 보이죠. 자, 요걸 누르면 이렇게 용지의 가운데로 정렬을 시켜주는 가운데 정렬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간단해요. 블록 지정할 필요도 없어요. 해당 문단에 커서를 찍고 가운데 정렬만 누르시면 가운데로 갑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접수 기간서부터 교육 일정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아볼까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막 생겼었던 문단 번호라는 걸 넣을 거예요. 그럼 서식에 보시면 이쪽에 글머리 기호에서 아까 문단 번호 밑에 여기 세모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문단 번호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양은 요 첫 번째 거, 그쵸? 자, 요게 뭐냐면 요 위쪽에 있는 1.21 수준,
가점이 2수준, 반가로 1이 3수준, 반가로 가가 4수준 이렇게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울이라는 어떤 1수준이 있다면 그 1수준 안에는 광진구, 용산구, 뭐 구로구 등의 수준이 있고 그게 2수준. 그럼 광진구 안에는 뭐 중곡동, 뭐 중곡 2동, 뭐 중곡 3동 이렇게 또 나눠지죠.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저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일단은 모두 다 1수준으로 설정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인천 지역 이렇게 세 개는 실제 접수 기간에 대한 하위 수준입니다. 그죠? 접수 기간에 대한 안에 이제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은 수준으로 놓지 않고 수준을 하나 더 내려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2, 3, 4를 범위를 잡으신 상태로 여기 서식에 보시면 수준에 여기 한 수준 감소라는 것이 있어요. 요걸 눌러주시면 얘네들이 가나다 수준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접수 기간에 대한 하위 수준이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인천 지역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 가나다가 접수 기간과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접수 기간에 대한 하위 수준인지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1수준이 있으면 2수준을 안으로 약간 들여서 적죠. 이번엔 여기 가나다를 안쪽에 왼쪽에 여백을 조금 줘서 안으로 들여 적혀지게 해볼게요. 자, 이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문단 모양 괜찮고요. 서식의 문단 모양도 괜찮아요. 둘 중에 편하신 걸로 하세요. 자, 문단 모양으로 갈게요. 저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문단 모양을 좀 즐겨 하는 편입니다. 서식 가는 것보다 편하니까요. 자, 문단 모양에 보시면 왼쪽 여백이 있는데 이 왼쪽 여백을 저희가 한 15 정도 여백을 더 줘볼까요? 자, 문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엔터를 친 데까지가 하나의 문단인 거고요. 그 문단의 왼쪽에 여백을 15 정도를 더 주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접수 기간의 하위 수준으로 들어가서 보이니까 우리 가독성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자, 교육 일정에서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이 교육 일정에 대한 하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하고 얘네를 서식의 수준을 한 수준 감소를 눌러서 수준을 내립니다. 그리고 얘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은 교육 일정과 수준의 구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좀 안으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문단 모양을 갈게요. 여기서 왼쪽 여백을 15로 설정하고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새 창을 열어주시고 내용을 적어주세요. 독도 주변 어장의 범위 아까는 우리가 여기 서식에서 여기 글머리 중에 숫자를 골랐지만요. 지금은 범위를 잡아서 요 글머리에 위쪽에 글머리표에 서식이 없는 모양.
네, 이렇게 도형 글머리표를 누르시면 돼요. 자, 글머리표를 만약 없애고 싶을 때는 다시 범위를 잡아서 글머리를 눌러주시면 글머리표가 풀려집니다. 교육 훈련은 또 적기 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해볼게요. 범위를 잡아서 이 글머리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도형 글머리라면 그 옆에 있는 건 그림 글머리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쉽게 글머리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글머리표 간단하게 설정하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설정해 보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연습해 보신 분은 다시 새 창 열고요. 6페이지에 있는 강화도 여행의 주변 볼거리 내용을 적어 볼게요.